이번 주는 각국의 통화 정책들이 발표가 되는 어떻게 보면 또 슈퍼위크 빅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FOMC가 있고요. BOJ, 그러니까 일본의 통화 정책 회의와 미국의 통화 정책 회의. 사실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게 국내에서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회의 열릴 때 큰 관심을 안 가진 지 너무 오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상당 기간, 좀 오랜 기간 동결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좀 덜하다라는 건데 미국 쪽 얘기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FOMC 이번 달에는 금리는 당연히 좀 동결 쪽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일단은 뭐 19일, 20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9일, 20일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 이제 뭐 점도표 이야기가 가장 이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얘기를 내릴 것 같긴 하다. 여기인데 그런데 올해에 3번 내릴 거냐? 근데 점도표 보면 3번 너무 많지 않냐? 2번만 내리면 되지 않냐? 이 이야기가 지금 핵심 쟁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달에 그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보면 시장에서 페드가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론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 외환 시장이 가장 주목할 이벤트가 이제 FOMC 회의 결과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 보면 $1 환율까지 다 요동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3월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고, BOJ 이야기했습니다만 BOJ는 또 화요일부터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BOJ가 여기서는 이제 금리를 진짜 제로 금리에서 어떻게 좀 올릴 것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슬쩍슬쩍 나오고, 물가가 지금 계속해서 일본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 증시가 많이 과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FOMC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의 변곡점, 그러니까 위로보다는 아래쪽으로 좀 쏠리게 하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좀 있어요. 하창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물가 지표에 대한 흐름들이 만약에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서의 조금 걱정이 덜할 텐데,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뭐 CPI라든지 뭐 PPI 그리고 뭐 PC 같은 부분에서도 일부 시장 전망치를 좀 상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 좀 생각보다 또 보수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금리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완전 달라지는 것이 아니야라는 좀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버블 논란 같은 경우는 요건 좀 각자의 견해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뭐 이제 S&P 선행 PER로 봤을 때는 이제 뭐 16배가 평균인데 지금 20배잖아요. 그러니까 뭐 25배 이상이면 이제 버블이다. 막 이렇게 해서 뭐 베이비 버블이다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사실 뭐 이제 기업도 다르고 시장이 달라지면은 수익성 부분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요겁니다. 만약에 연준 쪽에서의 이런 발언들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좀 장기적으로 차익 매물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전에 또 묵직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 AI 반도체가 정말로 단순히 이게 정말 버블로 갈 정도로 좀 허사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스마트폰이나 기타 부분에서 뭐 GPT라든지 이런 사용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은 생각을 해보신다면 약간의 출렁임은 있어도 저는 이제 우상향 기준은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단기적으로 좀 타격이 크게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로 좀 삼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지금 FOMC 이벤트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FOMC 내용에서 뭔가 시장을 충격에 빠뜨리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는 거고, 또 버블에 대한 이야기도 버블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긴 하지만 지금 고점이긴 하지만 버블은 아니다. 버블이 되려면 아직 상방이 좀 더 열려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FOMC와 BOJ 둘 다 이번 주 예정돼 있는데, 이재규 교수님은 어느 쪽에 더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많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FOMC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내용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CPI, PPI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힌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물가가 그럼 계속해서 안 잡힐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재고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오펙 플러스에서 계속해서 감산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밑으로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CPI와 PPI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잡힐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저는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출렁임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은 좀 버텨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나라 시장이 밀리면서 좀 불안했고, 오늘도 이제 수급적으로는 살짝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미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물론 미증시가 엄청나게 급락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은 올라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글로벌 증시를 이끌었었던 것은 선진 증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경제 성장률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쪽에서 성장률이 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못 가면서 시장의 흐름이 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밀리지 않는 선에서 진행이 될 경우에는 특히나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도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2023년도보다 2024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상향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 증시, 뭐 엔비디아도 중요하고요, 해외 증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부터 빠질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해외 증시의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전 그래도 우상향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그리고 이제 다음 달까지 계속해서 일본에서 과연 그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것인가, 그러니까 시기상의 문제지 언젠가는 시작을 할 텐데 이게 보니까 17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인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부터 주요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나설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참 저는 또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또 일본의 주말 사이에 임금 인상이 얼마나 됐는지, 그러니까 그쵸. 내 월급도 안 올라가는데 일본 국민들 월급 올라간 것까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하다니.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느낀 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좀 작게 받는구나 아직도.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일본의 뿌듯하셨군요. 평균 그 임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더 많이 받습니다. 네, 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 국민들이 시간을? 그렇죠. 물론 덜 일하죠. 네. 덜 우리는 일한 만큼 일하지 받는 거예요. 더 받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금리 인상이 된다면 이 환율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 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뭐 금리가 지금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이제 기업 임금 인상이 5%가 넘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라 5%가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1991년 이후에 처음으로 5%가 넘는 임금 상승률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여기에 이제 작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3.2%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경기가 조금씩 이제 개선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YCC라는 이제 수익률 관리 곡선도 관련된 정책이 아마 끝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 엔화가 지금보다는 좀 더 강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일본 엔화가 강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제 달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국내 원화 같은 경우도 뭐 같이 좀 좀 강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아주 뭐 세게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간만 강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외국인들의 이제 국내에 대한 보는 관점 자체가 약간 좀 지금보다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 그동안 쏠렸던 자금이 만약에 네.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그 돈이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 있습니까? 뭐 배제할 수는 근데 뭐 강력하게 당연히 오죠. 이건 아닙니까?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고 있어요. 근데 뭐 일부 좀 옮기는 흐름들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우리나라 증시엔 좀 도움이 되겠죠. 해서 네. 근데 저는 만약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자동차 쪽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잖아요. 그쵸. 차라리 그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는 게 조금 더 네. 좀 시장에서 대응하시기 좀 좋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박스권 상단에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레벨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수혜주는 또 자동차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한 줄 평으로 내용 정리해 보시죠. 먼저 임순재 고수의 의견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변동 이미 증시에 반영이 됐다. 박수호 고수 미국 물가 예상보다 심상치 않다. 이재규 고수 점도표 확인 정도로만 생각하자. 하창원 고수는 통화 정책에 따른 투자 심리의 변화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